안녕하세요. 건희. 강희입니다. 갑상선은 목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물렁뼈 아래에 나비가 양쪽 날개를 핀 모양을 하고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한쪽 폭이 약 2cm, 길이가 약 5cm 크기이며 무게는 15에서 20g 정도입니다. 목 안쪽이 위치하여 겉에서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지만 병에 걸리면 만져지거나 보이기도 합니다. 갑상선에 생기는 덩어리는 갑상선 결절이라 하며 비교적 흔하고 덩어리의 성질에 따라 양성, 악성, 액상인 낭종 등으로 나뉩니다. 전체 갑상선 결절 중 악성은 약 5%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악성 갑상선 결절은 즉 갑상선암은 연간 인구 10만 명당 여자는 3.9명, 남자는 0.8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30에서 40대 여자에서 발생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갑상선암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가 실제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건강검진이 늘어나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한 조기 진단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부검해보면 약 10에서 30%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갑상선에는 결절과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은 95% 이상이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결과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은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자라고 또 소멸하여 적당한 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세포들이 정상보다 계속 자라나고 증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종양이라고 하죠. 종양이 주변 조직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고 한 곳에 국한될 때 양성 종양이라고 부르며 이와 반대로 주변 조직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는 경우를 악성 종양, 즉 암이라고 부릅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갑상선암의 주 원인은 방사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르노빌 같은 방사능 노출 지역에서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여드름이나 편도선염으로 방사선 투여를 받은 사람 중에서 20년 후에 발생이 높다고 합니다. 그 외 유전자 이상으로 갑상선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암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으며 대개 목에 덩어리나 혹이 만져져서 발견됩니다. 병이 진행되면 목이 쉬고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하고 임파선이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암 자체로는 통증은 없으나 목이나 얼굴 등으로 퍼지면 쑤시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목의 덩어리가 크거나 최근 갑자기 커진 경우, 호흡곤란이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경우,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 경우, 목의 덩어리가 주위 조직에부터 잘 움직이지 않거나 매우 딱딱할 경우, 병변 쪽에 콩알 같은 임파절이 만져질 경우에는 갑상선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상선암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갑상선암의 진단 방법에는 혈액검사,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 초음파 검사, 갑상선 스캔 검사 등이 있습니다. 혈액검사로는 갑상선 호르몬인 T4, T3와 갑상선 자극 호르몬 등의 혈액 내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는 갑상선암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로 주사기로 갑상선 결절에서 약간의 세포를 뽑아내어 암세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가는 주사침을 사용하여 크게 아프지 않고 마취가 필요 없으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검사 비용도 적게 들고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초음파 검사로는 결절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결절이 액체 성질의 낭성인지 또는 딱딱한 고형성인지 알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잘 만져지지 않는 결절에 대해 초음파를 이용하여 미세침 흡인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스캔 검사는 결절이 정상적인 갑상선 세포처럼 요오드를 섭취하는지의 여부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암인 경우에는 요오드 섭취가 없어 스캔 사진상 하얗게 나타납니다. 갑상선암의 진행 정도는 결절의 크기와 수, 주위 장기의 침범 정도, 전이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갑상선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갑상선암의 치료 방법에는 수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항암 화학요법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 원칙은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어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갑상선 절제술 후에는 꼭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호르몬의 대체와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의 대부분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의 대상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는 동위원소인 옥소를 섭취하여 옥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수술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나 다른 암과 달리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항암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갑상선암은 조기에 발견되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가 느려 치료 효과가 매우 좋아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체 갑상선암의 극소수는 평균 생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후가 나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갑상선암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특별한 예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갑상선암의 발생을 높이는 위험인자를 피함으로써 갑상선암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첫째,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이 갑상선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이도록 합니다. 둘째, 갑상선암의 발병은 유전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도 주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갑상선암의 흡연과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으나 담배 속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있으므로 금연을 합니다. 기타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으로 생각되는 자연유산, 인공폐경, 비만, 고령 출산 등을 가능한 한 피하고 갑상선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채소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신형 T800 터미네이터 버전 괴수다! 그 어떤 무기로도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방사능빔을 우습게 보는군. 외계 괴수, 강력한 방사능빔을 받아라! 겨우 그 정도냐? 여기다 맞춰봐! 마음껏 쏴봐라!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을 약속합니다.